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손을 너무 자주 씻게 되죠? 최근에 이런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클렌징을 함으로 인한 건조해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습진병변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조금씩 만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피부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세제가 거기 또 닿고 그러면서 또 피부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습진성 병변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 손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갈라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 이렇게 짓물러서 피도 나시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당연히 약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연고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 전에 기본적으로 간단한 케어 방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핸드크림이죠. 자, 이 핸드크림이 시중에 너무 많은 핸드크림이 나와 있어요. 보통 평소에 손에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습진이 없거나 그냥 피부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냥 기본적인 핸드크림 어떤 종류를 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그 핸드크림에 기본적으로 뭐 자극이나 이런 게 웬만큼 없다 보니까 보습력에 좀 집중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손에 쓰는 거다 보니까 사용 후에 약간의 향이 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핸드크림에는 기본적으로 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성적으로 습진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같이 갑작스럽게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좀 더 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습진성 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아무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룰 몇 가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피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향료죠. 25개의 착향제가 어느 함량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표기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핸드크림을 보면요, 그렇게 향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합성 향료가 없고 가급적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좀 최소화한 그런 제품 몇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릴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 스카이보틀의 블루 아가베 10%라고 하는 핸드크림입니다. 자, 이 제품은 정말 향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사용해보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요. 전 성분 개수도 30개 이하여서 일단 전체적으로 성분이 좀 깔끔한 편입니다. 오일 성분 위주로의 밀폐력이 강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어버터, 베이닐 알코올, 세타릴 올리베이트, 솔리탄 올리베이트, 그리고 12에서 16 알코올, 카나오바 왁스, 이런 밀폐 성분들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팔미틱산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 그 다음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에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토코페롤이 기본적으로 항산화력도 있지만 방부제로서의 역할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원투액산다이올과 토코페롤이 방부제로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제품도 깔끔하고, 저는 사용했을 때 초반에는 모든 핸드크림이 거의 약간의 끈적거림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흡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끈적거림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보습력이 지속될 수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벤튼의 시어버터 앤 코코넛 핸드크림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버터입니다, 버터. 그 다음에 코코넛 핸드크림,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어버터 앤 코코넛 핸드크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보통 핸드크림에 이런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원료가 들어가는 게 실제로 이걸 발랐을 때 주름이 개선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고시 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시 원료의 특정 함량이 넘어서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임상적인 시험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에 도움이 주는 제품, 이런 등등 앞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는데 아데노신이 0.04%만 넘어가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크림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은 것 같아요.
시어버터가 20%가 들어가 있고요. 카프릴릭, 카프리트리글리세라이드, 코코넛 야자 오일, 야자 오일은 3%, 그 다음 세테아릴 알코올, 펜틸렌 글라이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소비탄 올리베이트, 해바라기 씨 오일. 기름이 많은 그런 성분들이 전 성분의 비교적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전체적으로 보습 성분 역시 전반적으로 되게 우수합니다. 핸드크림의 발림성이 매우 좋은 제품들은 대부분 실리콘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이 제품에는 이런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질감은 조금 포기를 하시되 하고 난 이후에 보습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초반에 오는 약간의 끈적거림을 제외하고는 사용 후에 상당히 보습력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드물의 시어버터 핸드 앤 네일 앤 풋 크림입니다. 시드물은요, 원료에 대한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한 약간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안전성을 강조한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런 핸드크림에 시어버터가 들어가는 경우 20%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너무 끈적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적게 쓰면 너무 또 묽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받았는데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실 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데노신은 0.04%가 넘어가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호호바씨 오일, 마카다미아넛 오일,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성분이 우레아입니다. 우레아는요, 천연 보습 인자로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습,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되게 자극이 있는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때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10% 정도에 있는 우레아는요,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얼굴에 바른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보습력은 있을 수 있지만 피부가 되게 민감해지거나 따갑거나 하는 자극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각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손등이라든지 얼굴에 각질 생긴 거는 아주 미세한 각질들이잖아요. 발바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주 두껍고 단단하고 갈라지는 형태, 아주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우레아를 사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 그 정도의 성분들을 얼굴이나 몸에 바르게 되면 자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5% 정도의 함량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거죠. 이 제품에는 향료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두성 열매 오일, 구주 소나무 오일, 유향나무 오일, 즉 나무나 소나무와 같은 피톤치드와 같은 그런 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향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분명히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약간 피톤치드, 그 다음에 풀냄새 이런 것들이 잔향으로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향이 없는 걸 추천하지만 너무 또 없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은은한 향 정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사용을 했을 때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유기농 손 바를거리 H1 95%라고 하는 핸드크림인데요. 이 핸드크림은 딱 표지만 보더라도 재생 종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생 종이도 역시 되게 유기농과 같은 느낌을 주죠. 자, 우리나라의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천연 화장품은요, 모든 그 안에 있는 성분의 원료를 중량으로 계산을 해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가 넘어가는 경우 천연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량 기준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되고 천연 성분과 유기농 성분의 합이 총 95%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인증을 받는 게 바로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유기농 손 바를거리에서 95%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유기농 인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인증받은 제품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제수 대신에 토마토 추출물이 80%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95%가 유기농 성분이고,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유기농 성분에 대한 원료를 사용한 것도 역시 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을 때도 여기는 약간의 풀향 정도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포도씨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비즈왁스, 야자씨 버터, 시어 버터, 아보카도 오일, 세틸 알코올, 세테아릴 알코올,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솔비탄 올리베이트, 기름 성분들이 되게 들어가 있고요. 자몽 껍질 오일, 비터 오렌지 잎 잔가지 오일, 센티드 제라늄 오일, 라임 전초 오일, 오렌지 오일,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 이런 약간의 플로럴한 기본적으로 오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오일 성분에 들어가 있는 향이 배어서 약간의 잔향은 이렇게 플로럴 꽃향이 약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유기농 성분이 들어 구성이 되어 있고, 보습력 역시 상당히 우수하고, 전체적인 컨셉은 제품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부분들도 잘 갖춰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다음은 It's Real Organic 알로에베라 울트라 힐링 핸드크림입니다. 자, 이 안에 가장 많은 성분은 알로에베라 잎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알로에베라 잎즙이라고 하면 알로에베라 잎에서 나온 추출물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알로에베라가 순수하게 들어간 건 사실 아니죠. 여기 들어가 있는 밀폐 성분들을 보면요, 시어버터, 올리브오일, 세틸알코올, 세테아릴 알코올,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아보카도 오일,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아르간 커넬 오일, 그리고 마카다미아 넛 오일, 이런 다양한 오일 성분들, 유성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데요. 판테놀은 비타민 B5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생, 염증 완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이죠. 최근 많이 각광받고도 있고 많은 재생 원료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그 판테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알로에베라인데 알로에베라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약간의 풀향, 약간의 박하향 같은 건 약간 이런 풀향이 좀 나고요. 캐모마일 꽃, 잎, 줄기 추출물과 프로방스 장미꽃수, 로즈마리 잎 오일, 로즈마리 추출물, 자, 이런 다양한 성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분의 함량이 상당히 적게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 다른 핸드크림의 경우에는 시어버터 이외에도 어떤 왁스 형태라든지 약간 고분자량이 들어가 있어서 폴리머나 이런 형태가 들어서 좀 제품이 약간 끈적거리거나 그런 질감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그런 것보다 오일 함량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용했을 때 좀 끈적거림보다는 좀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 후 좀 끈적거리는 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이닉 슈퍼 모이스트 딥 케어 핸드크림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30mm 정도의 크기라서 처음에는 샘플인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품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테아릴 알코올,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뿐만 아니라 글라이코스핑골리피드, 글라이콜리피드, 그리고 세라마이드와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NP 또는 세라마이드 3라고 하는 게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니까 사실 또 되게 좋지만, 팔미틱 애시드와 스테아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는 포화지방산이거든요. 이런 포화지방산은 사실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질감적인 면에서는 좀 꾸덕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제품들은 다행히 얼굴에 쓰는 게 아니고 손에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리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포화지방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혹시라도 얼굴에 사용을 하게 되면 모공을 막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진 않는데,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손은 피부가 되게 얇고요,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포화지방산과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성분이 바로 글라이코스핑골리피드와 글라이콜리피드입니다. 원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있는 당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포막에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지질의 경우에는 세포막을 상당히 안정하게 만들어주고 외부에 있는 신호를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여러가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되게 부족하거나 피부가 약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효한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밀폐 성분과 포화지방산, 세라마이드, 그 다음 글라이코스핀골리피드, 글라이콜리피드와 같은 이런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난 뒤에는 약간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가 매우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사용을 했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제품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핸드크림은 기본적으로 손에 바르는 거죠. 손은 피부가 가장 두꺼운 손바닥과 피부가 매우 얇은 손등, 이 두 가지가 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손등에만 또 질감을 가지기에는 또 손바닥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손바닥에 또 너무 맞추다 보면 손등에 보습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자, 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손에 더 민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습력이 충분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알레르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는 성분들을 최소화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